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인데요. 9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이제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위에의 자치단체, 즉 이제 고향이 되겠죠. 고향에 이제 기부를 하면 자치단체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또 지역 특산물 등 이제 답례품을 제공하는 이제 제도입니다.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도 하고 기부금을 통해서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이 제도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고향납세제라는 제도를 시행했고요. 13년이 지났는데 지금 기부액이 82배 정도 증가해서 일본의 이제 지방 정부의 열악한 재정에 큰 기여를 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상 이제 기부자는 이제 자신의 고향에 이게 무한대로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간 이제 한 500만 원 정도까지 기부할 수 있고 또 그 기부액 중에 10만 원까지만 이제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 정도 이제 세액 공제가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기부했다 치면 이제 10만 원은 전액 세금으로 공제를 받는 거고요. 나머지 90만 원은 16.5%의 이제 세액 공제가 돼서 총 한 24만 8천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답례품도 지자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면 뭐 이 모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퍼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례품도 이러한 모금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또 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이러한 제도를 통해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이 되면 태풍이나 이제 지진 등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당 지자체의 이제 출향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온정의 손길을 이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 기대가 되죠. 실제로 202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그 피해 지역이었던 이제 이와테현이라는 곳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기부금이 한 16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우리 고성의 경우에는 출향한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고성 사람의 고향 사랑은 뭐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랑 기부금제를 잘 활용하면 제가 생각에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아서 재정에 충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답례품으로 이제 고향의 특산물이라든지 고향의 이제 지역 상품권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고향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재정 자립도가 10%밖에 되지 않잖아요. 전국에 아주 하위권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제 전국의 소멸 이제 순위 상위권, 우리가 한 14위 정도 되는데요. 이런 이제 실정에 있는 우리 고향에는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아주 생명줄과 같은 제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잘 준비를 해서 고성사랑의 기부가 줄을 잇고 또 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TF팀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봉사단체 관계자 또 제외 향후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이 된 고향사랑 기부 TF팀을 신속히 발족을 시켜야 되고 고성군 의회는 그러한 것들을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을 한다든지 또 관련 예산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 해야 되고요. 제가 생각에 이게 약간 이제 행정보다는 이제 민간 쪽에서의 어떤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 전문기관에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좀 의뢰를 하고 또 기부금 모금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좀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교육을 받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모금을 해야 되니까 이 전국에 있는 우리 제외 고성 향후회와의 이제 협력 관계를 이제 잘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성 향후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전국의 기업들도 많고요.
또 우리 고성향후들이 이런 관련된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과 고성향후들의 명단도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 고성군에 재외 향후 담당 공무원이 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인력도 이제 대폭 늘려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과 수준으로 빨리 서둘러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답례품으로 사용될 지역 특산물이 굉장히 이제 많아질 텐데요.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이제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할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지역 특산물을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대량으로 유통할지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상품권을 또 활용해서 우리 고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계해서 극대화시킬지 이런 것도 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한번 지역 특산물이 이제 답례품으로 나갔을 때 쓰신 고객이 반드시 재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라든지 또 고객 관리 시스템도 새롭게 우리 고성군이 잘 정비를 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라고 하는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에 맞도록 좀 창의적인 홍보 전략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이라든지 고성군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패한 곳에 누가 기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기부자에게 이 기부한 모금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또 기부하신 분들 기분 좋으시게 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도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이 기부가 장기적으로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로 정착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됐고요. 앞으로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정부의 조례 등을 제정해서 앞으로 15개월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행까지. 이 법이 이제 갓 제정이 된 시점에서 우리 고성군이 좀 발빠르게 잘 준비를 하면 이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선도지자체가 돼서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선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20년간 이제 아시아교류협회라는 기영리 공익법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도 이제 기부도 많이 받고 그런 기부자 관리를 저도 20년간 해왔는데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고성군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좀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매달 고향에 10만 원씩 기부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약속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 다른 향후들과 국민들에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